오히려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창가로 뛰어갔고 좀 막장이긴 하네요. 다음 사례 그러면 이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사례는 재혼 6개월 차 아내에게 7명의 상간남이 있었습니다. 7명이나 있었다는 건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재혼 6개월 차 남자입니다. 아내의 핸드폰, 카드 내역을 뒤지던 중에 아내에게 6명의 상간남이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이 상간남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니 상간남 중에 한 명에게 협박으로 고소까지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의뢰인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간남, 상담녀랑 얘기를 하다가 역으로 모욕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전라도, 아내는 경기도에 있는 주말부부였습니다. 아내는 바에 다니고 있었고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하는 말에도 가게에 투자한 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10일 아내가 언니와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한 뒤에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언니는 아내가 온 적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 하니 남자와 함께 있다가 이제 집에 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끊고 그 남자와 모텔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막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니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면서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뺨을 내리쳤고 아내는 저를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거는 화를 좀 참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로 오히려 피해자로 잘 됐을 텐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가 되면서 불리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에는 이게 증거 자료로 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좀 남편분한테 좀 불리해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파출소 조사를 받고 나서 법원에 아내와 함께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공증은 이제 뭐 재산분할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협의이혼 신청을 하시면서 작성하는 서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하는 게 나는 2번 정도 만났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아내 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미 뭐 10회가 넘는 만남이 있었던 증거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 나는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으니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자 아내는 오히려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창가로 뛰어갔고 이분이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가 3층 창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쳤나봐요. 대학병원으로 후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아내의 3개월치 카드 내역서나 핸드폰을 수리해서 보니까 그래서 아내는 2개월 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서 그 남자한테 여러 가지 선물을 하고 뭐 또 돈도 주고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또 다른 남자와 강릉 여행을 가고 여러 가지 그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 이런 것들을 한 내역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 글 쓴 분이 충격을 받아서 아내한테 이게 뭐냐고 따져서 물어보니까 아내가 자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뒤에 일도 좀 막장이긴 하네요. 병원, 보험사, 경찰 이런 데에서 이제 아내가 직접 뛰어내린 건지 이게 사고를 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집안 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특히 그 전에 남편이 또 뺨을 때린 게 있어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걱정이 돼서 경찰을 물어봤을 것 같고 또 뭐 병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사고였다라고 하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글 쓴 분은 뛰어내린 거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건 뭐예요? 처가 식구들이 사고라고 말해달라고 하면서 카톡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보험금을 뭐 타내려고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보험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오히려 보험 사기 공범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남편을. 그래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아내는 남편한테 위자료 주기로 한 날에 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처가 식구들이랑 담합을 해서 이 남편한테 감금을 당해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례가 좀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남편분에게 좀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분은 증거로 뭐 아내가 내가 뭐 뛰어내려서 미안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다 제출하시면서 오히려 무고로 나중에 고소를 더 하시면은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내용에서는 어쨌든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분이 아내의 바람핀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나서 뺨을 때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사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때렸다라는 거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화가 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참으셔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위자료 받고 하는 거는 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나머지 7명의 상간남? 그러니까 어쨌든 바람 피운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상대방들이 그 소개팅 어플 통해 가지고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대화 내용에서 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났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 상대로도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갖고 있는 자료들 있으시면 그런 것들 가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례들 준비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또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정인 변호사, 이원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